고성이는 거울 앞에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소름이 끼칠 만큼 잔인했는데요.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하겠지. 그래, 미쳤어. 가진 걸 뺏기기 싫어서. 그녀는 찢겨진 원피스 조각을 손끝으로 비비며 중얼거렸어요. 한때 그 옷은 박진석의 옆자리를 차지한 성공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분노의 잔해였죠.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나를 몰아내겠다고? 웃기지 마. 고성희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으며 스스로를 향한 저주와 같은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그녀는 고급 와인을 잔에 따르며 속삭였죠. 남자들은 권력보다 더 약한 게 여자야. 여자에게 빠지면 눈은 다치고 귀도 다치고 결국 눈은 너만 보이게 된단다. 물론 그 기간은 길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녀는 그 약점을 누구보다 잘 이용해왔어요. 젊은 시절 빚더미 위에서 박진석을 만났고 그를 사랑이라 믿었죠. 그러나 사랑은 오래가지 않았고 남은 건 지배뿐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지배하지 않으면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영나야, 넌 내가 어떤 세상을 버텨왔는지 알아? 영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눈앞에서 원피스를 가위로 찢는 엄마를 바라보며 공포와 연민이 뒤섞인 얼굴로 서 있었죠. 고성이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무시를 덜 당한다. 남자들은 한 번 빠지면 세상이 안 보여. 그러니까 초반에 휘어잡아야 해. 영나가 엄마, 그건 아니에요라고 조용히 말했을 때 고성이는 그제야 폭발했죠. 나는 그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 넌 왜 그 쉬운 걸 못하니? 내가 널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그 말은 울부짖음이었고 명령이었으며 동시에 자기 혐오의 증거였어요. 고성이는 그날 밤 서랍 속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에 자신이 웃고 있었죠. 손에는 낡은 쇼핑백 하나. 그때 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날 집어삼켰지. 그녀는 사진을 찢어버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좋아. 이 세상이 나를 삼킨다면 나도 이 세상을 삼켜줄게. 그녀의 분노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어요. 고성이는 이미 한 남자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성재가 흔들리고 있었죠. 그 이유가 바로 그녀의 숨겨진 친딸, 지은호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고성이는 잔잔하게 웃었어요. 그래, 그럼 지은호를 이용하면 되겠네. 그녀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마치 장기판의 말을 움직이듯 한 사람씩 머릿속에 배열했어요. 박성재, 지은호 그리고 우리 영나. 그녀의 시선이 딸의 이름에서 잠시 멈췄죠. 딸이든 뭐든 내 계획을 방해하면 모두 적이야. 그 순간 고성희의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번 성공을 맛본 여자의 본능적인 공포, 그리고 다시는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맹세의 불길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내 세상이 다시 시작이야. 영나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는데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앞에는 한 사람이 어른거렸었죠. 이지환. 보디가드이자 운전기사, 늘 한 발 뒤에서 말없이 지켜주던 그 남자였어요. 금지된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영나는 그에게 기댔던 순간들을 자꾸 떠올렸었죠. 이 선을 넘으면 다 끝나버리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선을 반쯤 넘었음을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피멍든 두 남자가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어버렸던 그날의 끝에서 가장 오래된 비밀이 서로의 입술에서 동시에 미끄러져 나왔었습니다. 지역은 싸움이 끝난 후에야 자신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실감했었고요. 흙먼지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는데도 은호가 해맑게 웃던 얼굴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었죠. 성재는 반대로 오래 눌러왔던 마음이 결국 들켜버렸다는 패배감과 이상한 홀가분함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너 진짜 좋아하지? 지역이 먼저 물었었고 성재는 피식 웃으면서 너도 마찬가지잖아라고 받아쳤었죠. 두 사람은 그 말 뒤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처럼 잔인했었거든요. 다음 날 은호는 이사 소식을 제대로 듣고 나서야 지역이 사무실을 옮긴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었죠.
마음이 불편해졌고요. 지역 선배, 나 때문에 그랬던 거야? 은호는 조심스레 물었었는데요. 지역은 툭 던지듯 대답했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너 때문에 바뀌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야. 그 말투에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얄팍한 여유가 묻어 있었고요. 은호는 웃어야 할지 사과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었죠. 성재는 은호의 눈빛이 자꾸 지역에게 향하는 걸 느끼면서도 애써 다정했었는데요. 은호 씨, 손목은 좀 어떠세요? 어제 넘어지셨다면서요. 괜찮아요, 본부장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은호는 이렇게 답했었는데요. 선명한 거리감이 오히려 성재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었죠. 그는 어릴 때부터 지역과 다퉜다가도 금세 웃어버리곤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쉽게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번에는 자존심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성재는 수빈을 불러냈었죠. 수빈은 밝게 웃으며 다가왔었어요. 오빠,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성재는 담담했죠. 수빈아, 너 그만 장난쳐. 나 이용해서 지역이 건들지 마. 수빈은 어깨를 으쓱했었어요. 오빠, 내가 언제? 그냥 재밌잖아. 그리고 나 오빠 좋아하는 건 진심이야. 그 진심으로 누가 다칠지도 생각해. 성재의 말에 수빈은 잠깐 굳었고요. 오빠도 이제 솔직해져. 짝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말 못하잖아. 그게 더 나빠. 수빈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었는데요. 순간 성재는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닫고 말았죠. 한편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우리 영나랑 기사.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느낌이 뭔가 좀 이상해요라고 말했었고요. 박진석은 한숨을 쉬었죠. 당신 그만하라고 했잖아. 애들 일은 애들한테 맡겨. 하지만 고성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을 걸고 말하는데 방심하면 다 빼앗겨요. 그녀는 이미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죠. 그 전화의 끝은 의외의 곳으로 흘러갔는데요. 연결된 사람 중 하나가 이지환의 과거 연인이었고 고성이는 그 사실을 알아채자 한껏 미소를 올렸었죠.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는 과거만큼 쉬운 게 없어. 이지환의 상처를 건드리면 영나가 흔들릴 거라고 계산했었거든요. 잔인할 정도로 정확한 계산이었죠. 그날 밤 영나는 이지환에게 문자를 보냈었어요.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이지환은 망설이다가 네라고 답했었죠. 두 사람은 오래 묵혀둔 말을 꺼내놓았고요. 영나는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았었죠. 당신이 있으면 내가 너무 편해져요. 그게 무서웠어요. 이지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난 보호하는 게 일이고 너는 보호받는 게 익숙하지 않겠지.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는데요. 그 웃음은 오래된 벽에 작은 균열을 내고 있었죠. 다음 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유명 기업가의 딸, 보디가드와 부적절한 관계. 누군가 몰래 찍은 듯한 사진들이 붙어 있었죠. 얼굴은 흐릿했지만 문장들은 노골적이었고요. 영란은 얼어붙었고 이지환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로 끌어오려 했었죠. 내가 정리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고성이는 이미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었어요. 저질은 저질끼리 어울리는 법이지.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차가웠고요. 박진석은 그제야 크게 화를 냈었죠. 그만해 당신. 애들 인생 망친다니까. 고성이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망치든 말든 내가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그 선은 체면이었고 권력이었고 자신의 유일한 신념이었어요. 영란은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설득해 보려 했었죠. 저는 사람이에요. 엄마의 작품이 아니고요. 그러자 고성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야. 나는 널 최상으로 만들었고 넌 그에 맞게 살아야 해. 영란은 더는 대답하지 못하고 돌아섰죠. 그 침묵 속에는 파국을 예감하는 고요가 깔려 있었어요. 악성 글을 퍼뜨린 아이디와 관련된 계정이 고성희의 비서에게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박진석은 분노했어요. 대체 왜? 고성희는 흔들리지 않았죠. 우리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 순간 영나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제가 말할게요. 영나는 담담하게 고백했죠.
저 이지환 씨 좋아해요. 사랑인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좋아요.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박진석은 눈을 감았고 고성이는 비웃었죠. 그래, 그러면 끝이야. 넌 지금부터 내 딸이 아니야. 그 말은 가족을 둘로 갈라놓는 칼자국처럼 깊었죠. 그날 밤 지혁과 성재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엔 주먹이 아니라 말로 싸웠어요. 넌 늘 앞에서 웃고 뒤에서 참더라. 지혁이 먼저 말했었고 성재는 조용히 받아쳤죠. 넌 늘 앞에서 무심한 척하고 뒤에서 다 했지. 잠시 침묵이 있었고요. 성재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그래도 은호 씨 선택 존중하자. 우리 둘 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대신 서로 비겁하진 말자.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했는데요. 그 약속이 곧 두 사람을 아주 다른 길로 이끌게 될 줄은 아직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영란은 그 사이 결심을 굳혔어요. 이지환에게 나 오늘부터 혼자 서볼게요. 대신 뒤에서 지켜봐 줄래요, 오빠? 라고 말했었죠. 이지환은 미소 지었어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나 두 사람의 앞길이 평탄할 리 없었어요. 고성이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보디가드 계약을 해지해. 그리고 그 남자 이력서 전부 돌려. 그녀는 이지환의 과거 연인을 불러내어 모욕을 주려 했었죠. 여기서 무너져야 다시는 못 일어나. 잔혹한 한마디가 공기 속을 베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진석이 막아서며 말했었죠. 여기서 멈춰. 당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가문을 지키는 건 사람이야. 체면이 아니고. 고성이는 처음으로 흔들렸고요. 그녀의 분노는 방향을 잃고 허공에서 흩어졌는데요. 영란은 그 틈에 한 걸음 나아갔어요. 엄마, 내가 엄마처럼 살 수는 없어도 엄마가 견뎠던 건 이해하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 선택을 인정해줘요. 한참을 말이 없던 고성이는 마지막에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무시를 덜 당하는 거야. 그 말까지 버리진 마. 그건 그녀가 내릴 수 있는 최후의 양보이자 이상한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춘 듯 했지만 모두가 알았죠. 아직 남은 결정과 진실이 더 있다는 걸요. 성재는 조용히 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제 마음이 패가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지혁은 은호에게 짧게 보냈죠. 내일 아침 같이 커피 마시자. 은호는 답장을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제 마음 신중하게 선택해 볼게요. 저와 두 사람 모두를 위해.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새로운 균열이 또 하나 생겨났는데요. 고성희의 비서가 사라졌고 그녀의 노트북이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했던 더러운 계산과 누군가를 망치기 위해 쥐고 있던 증거들이 뒤섞여 있었죠. 그 노트북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가져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단지 한 가지 사실만이 선명했어요.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음 선택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게 생겼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각자의 사랑과 야망이 드디어 같은 무게로 저울에 올라설 참이었고요. 고성희의 비서는 과연 어디로 사라졌을까요?